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4일 수학 2 3강 4강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영상입니다. 일단은 유형 5번은 함수의 연속, 유형 6번은 함수의 곱의 연속성에 대한 내용인데 유형 5번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극한값이죠. 극한값이 fx일 때, 정확한 우가 합친 걸로 같이 갈까요? 그냥 합친 걸로 갈게요. 그랬을 때 리미트 값,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으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극한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죠. 그건 연속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친구는 다항 함수가 대체로 있죠. 다항 함수가 대체로 연속 함수라는 거. 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fx가 gx, hx로 x가 0보다 a보다 클 때,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gx, hx는 일단 연속함수예요. 그런 경우에 서로 같이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이제 ga가 ha 서로 같다면, 그러니까 서로 나눠지는 그 부분에서 fx가 서로 같다. 이제 fx가 연속이 되게 하려면 둘이 같아야겠죠. 그런 경우에 fx는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고, ga가 나타내는 거는 저희가 자극한, 이제 이 친구가 자극한을 맡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함수값을 맡고 있고요. 이 친구가 우극한 값을 맡고 있어요. 왜냐면 리미트로 갔을 때 리미트 x가 a보다 작거나 아니면 함수값인 경우에는 ga가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우극한인 경우에는 ha가 나오는데 그 둘이 같기 때문에 정확한 함수값, 우극한이 모두 같아서 결국은 연속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면서 13번, 15번, 16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에는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고 이론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 6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곱의 연속성이었습니다. 그럼 함수의 곱의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일단 항상 써왔던 것처럼 fa 플러스 ga 플러스 둘이 곱한 거죠. fg 곱한 거가 우극한이고, 그리고 fa 마이너스 ga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자극한이 되는 거고, 그리고 fa ga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이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모두 같다면 이제 여기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기 싫다 하면은 방법은 fx, gx를 서로 곱한 걸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h의 a 플러스는 h의 a 마이너스는 h의 a 해서 이거 세 개가 모두 다 같다 라고 했을 때 얘네가 연속이다. 왜냐면 이 큰 함수의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고 1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념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밑에 개념 나가볼게요. 미분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 그리고 유형 1번, 2번, 3번을 할 건데 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인데 도함수의 정의부터 이야기하면서 특징 4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fx가 있으면 얘를 미분했을 때
f'x가 되는 이 친구가 바로 fx의 도함수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미분법 같은 경우에는 x의 n제곱이면 미분하면 n의 x의 n-1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 4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로 c 곱하기 fx를 미분하게 되면 상수는 가만히 있고 fx만 미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fx gx 플러스 gx 같은 경우에는 미분해주면 똑같이 미분해서 더하는 거나 아니면 더하고 미분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빼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지만 곱의 미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미분했을 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그리고 앞에 거 가만히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줄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이 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1번은 유형 1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해. 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생각을 해보면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요. 그래가지고 b-a분의 fb-fa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바꿔서 이제 h라고 하나를 b-a를 h라고 놨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죠. 왜냐면은 b-a를 h로 넣었으면은 결국은 b는 a 플러스 h니까 이거대로 여기다 갖다 박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이제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이제 순간 변화율을 구해볼게요.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한 점을 고정해놓고 그 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니까 x-a, fx-fa. 그리면 이렇게 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결국은 x가 a에 한없이 간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h는 0으로 무조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해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고 하면 이건 여기서 나올 게 아닌데 일단 미리 써놓을게요.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x는 a에서 f'a라는 미분계수를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거는 미분계수 할 때 다시 한번 더 말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한 점에서, 그러니까 접점에서의 기울기죠.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네. 접점에서의 기울기. 그리고 같은 말로 미분계수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의를 얘기를 했고, 활용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딱히 뭐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 적어야 되냐면요. 여기다가 일단은 먼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선에서의 기울기잖아요. 요거 하나랑 그리고 첫
번째, 접선에서의 기울기. 두 번째, 안 먹었네. 그렇죠. 정점과 정해진 점 하나랑 동점이 하나 있다는 거. 네, 그거랑 세 번째. 기억이 안 나요. 세 번째는 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적었고요. 저 옆에 뭔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짠, 마지막 맞아요. 유형 3번. 나단 미분계수. 아까 얘기했듯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는 fa가 같으면 아니죠, 이게 f 프라임이 이거 아니고요. x-a, fx-fa는 결국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는 f'a로 존재하면 이거를 이 친구를 미분계수다라고 불러주기로 했죠. 그러면은 이 미분계수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렇다는 것은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13, 15, 16, 18 그리고 7번, 9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소나 이 영상은 보지 않아도 된다. 앞에까지만 보고 보면 됩니다. 아주 좋지. 13번입니다. 13번은 x-1, fx, 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래서 f1을 구하세요. 이거 자꾸 왜 이런다? 네. 그러면 f1을 넣으면 0이 되고 0이 되죠. 당황스럽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짠 그쵸. 여기서 추천한 방법은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인수분해해서 없애버리고 지워버리지만 어쨌든 한 번은 시도해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 해서 리미트 x에 1로 갔을 때 x는 f1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잘 안 풀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함수값이 안 되면 극한값으로 가자라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f가 이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a,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x 플러스 b 나누기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x가 1보다 클 때라는 건데 여기서 위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x는 1에서 연속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분모가 0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플러스죠.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b는 f1이다. 이게 함수값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로 하고 이 친구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까지 0으로 가기 때문에 1 플러스 b 해서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깨닫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해서 a까지 구하는 그런 식으로 푼다.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거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꺼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 16번. 똑같아요. 근데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f가 이제 이렇게 2x 플러스 6, 2x 마이너스 a, 그래서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궁금한 거는 f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속되도록 하는 a의 전체 값을 구해라 라는 건데 저는 fx 제곱의 이제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fx 제곱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값의 제곱과 여기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 해서 구하는 a나 이렇게 구하는 a나 거기서 거기라는 점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가져오게 됐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한 문제 풀었고요. 마지막 18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이놈의 애플 펜슬은 이제 맛이 갔구만. 펜 쪽을 써야겠어. 18번째 문제입니다. 18번째 문제는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f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g는 그냥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라는 경우인데 여기서 b-a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fg가 연속이고 실수 전체에서 그러면 도대체 b-a는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1 넣으면은 0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fg라는 거를 둘이 곱해가지고 한 함수를 만들어서 계산을 시작을 해라 라는 것이 이제 조언인 거고요. 팁인 거고요. 그래서 x-1,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2x 플러스 1,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가 1보다 클 때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안 되면 리미트 그리고 되면 함수값 해서 정리해서 계산해서 풀어라 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는 이 위에 친구들이 1 넣으면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밑에 친구 때문에 극한값에서 그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뭐 2x-1 x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 2분의 b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다양하다. 요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 함수로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에서 저 문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정리 끝났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7번이랑 9번 해보도록 할게요. 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리고 수학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f4-f0 4-0이 fa랑 같은데 f'A랑 같은데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5입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8 플러스 8은 0이다. 이 경우에 A는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고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 아이고 힘들어라. P분의 Q입니다. P 플러스 Q는 얼마입니까? 라고 문제를 줬었어요.
당연히 P와 Q는 서로 쓰인 자연수입니다. 이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라는 것이 된 것인데, 일단은 흔히 볼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 약간 실수일 수 있지만 3, 8, 아하 3분의 8이구나, 그러면 11이구나, 답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의 그 시기, 해가 어떻게 됐는지, A의 범위에 맞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보면, 페이 너무 안 보인다.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보면 4분의 D 했을 경우에 9, 81 마이너스 이러면 안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가 12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네, 이거예요. 다시 112 얼마 루트 144 마이너스 48 30 아니죠. 38에 48 32 32 곱하기 3은 96 96 빼주고 나누기 6 하면 2 뿔마 3분의 144 마이너스 96이면 8 3, 4, 48이죠. 16 루트 3, 4루트 3, 뭐랬니? 4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여기 왜 갑자기 6에서 이렇게 됐죠? 6. 근데 3분의 2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루트 3이 1점 땡땡 된다고 치면, 뭐 1점 땡땡 아닌데 뭐지? 계산 이상 있는 건 점 빼면은 3, 4, 48 그러면은 16으로 나누면 3, 4루트 3 6으로 나누면 3분의 2 1점 삐리리 그죠? 1가 2 사이니까 2를 빼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역시 이래서는 근해 공식이랑 안 맞네. 빡치네. 다시. 자, 차분하게. 마이너스 B 뿔마 B제곱 마이너스 4 AC 분의 2A는 2 뿔마 아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1점 삐리리였죠. 2점 삐리리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은 0점 몇 프로가 몇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2에서 더해도 이 범위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빼도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얘는 둘이 더한 값이니까 근계수 법칙에 따라서 3분의 8이 답이 맞구나 라고 하면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인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이라는 친구를 3으로 바꿔가지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x는 2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리고 0이랑 8, 4가 있겠죠. 같은 곳에. 그랬을 때 이만큼 갖고 이만큼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구해야 되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F0이 몇인지 궁금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8이 나오고 여기가 8이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어딘가에 x축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값들이 나올 텐데 그럼 이 값들은 다 0부터 4까지의 A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근계수의 공식에 따라서 3분의 8 해서 11 딱딱딱 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근의 공식 아니죠. 근계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의 부호라든지 어디 범위라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과 그리고 근의 공식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고 근의 분리도 필요한데 근의 분리로 하는 방법도 한 번 더 해보자면은 근의 분리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이잖아요. 네, 한판대라고도 불리는데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 요거를 이제 함수값 요걸로 쓰면 되는데 근의 분리로 쓰면 되는데 자 대칭축 같은 경우에는 2였죠. 그리고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F0 비교해봤죠. 그리고 판별식 같은 경우에도 D가 항상 어쩔 수 없이 이번에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다라는 걸로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근의 공식 없이도 이제 그래프로 편안하게 풀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피드백 아니군요. 자, 9번 다시 풀어보라고 써있네요. 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1. 그래서 f2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3차 함수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또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방법인데 f0이 0이잖아요. 어차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0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f'0이 1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f-1을 f1을 마이너스 해주면은 결국은 f1이 0이니까 f'1이 0이고 함수 잡아서 이제 f0은 0이고 f1은 1이고 f'0은 1이고 f'1은 0이다. 이거 다 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더라 라는 거 계산해보시고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상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오도록 할게요. 바이. 안녕하세요. 1월 4일 이제 수투 3, 4강 피드백 영상인데요. 일단은 앞부분에서는 놓쳤던 부분이 거의 없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간단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0이 된다라는 점을 빠뜨렸던 것 같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보다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으로 했고 그리고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거 라는 이 말을 까먹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은 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아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었으니까 기울기의 극한이 되는 거고 정점 하나 동점 한 개는 맞고요. 그리고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라는 그런 그냥 다함수의 경우 대체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심플한 내용을 빠뜨렸던 것으로
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까먹었던 그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시 적어봤고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분리라고 제목을 지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미분까지 3강, 4강을 모두 완료했고 피드백 영상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